제가 원래 이 인사말 할 때 원래도 준비를 안 하지만 진짜 오늘 정말 준비를 안 하고 올라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이 제가 연합회장 2년 임기의 마지막 시상 자리가 돼서 저로서는 굉장히 이제 좀 감회가 좀 남다르긴 한데 이런 자리에 또 수상자 여러분들을 뵐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생각해 살짝 아쉽기도 하고요. 다만 제가 2년 하면서 사실은 가장 기다려지는 그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어차피 저는 수상작이 무엇인지 알고 그 수상작들의 내용도 익히 알고 있지만 공적서와는 또 다른 여러분들이 여기 올라오셔서 짧게 하시는 말씀 그거 들을 때가 제일 뭔가 저 막 이렇게 전율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오 기자님도 특히 저에게 그런 경험을 주셨던 분으로 기억하고 그래서 제가 이 2년 동안 보니까 여기는 보니까 연합회라는 게 어차피 말 그대로 연합회이고 서울에 인원수 많고 규모가 큰 회사들이 뭐 더 영향력이 큰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여기는 부문이 확실하게 서울과 지역이 나뉘어져 있고 모두가 공정하게 경쟁해서 자기들의 일정한 또 성과를 평가받을 수 있는 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피땀 어린 결과가 잘 부각되고 기록으로 남는 것 같아서 보기 좋았고 특히 지역 기자분들에 대해서 제가 더 각별한 관심과 애정이 생긴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에 근무하는 사람들 어찌됐건 인원수가 많고 뭐 플랫폼도 많은데 지역은 어느사 막론하고 인력이나 재정 여러 가지 면에서 쉽지 않은데 그런 것에 비하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도 좋은 기사를 발굴하고 또 지역사회 감시 비판 또 지역의 발전 이런 걸 위해서 열정 어린 모습을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아주 크게 제가 많이 배우고 갑니다. 저도 현장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지만 어떻게든 저는 우리가 국가 균형 발전도 중요하지만 방송 저널리즘의 어떤 균형적인 발전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제가 상당히 깊이 새기게 됐고요. 지역 저널리즘 활성화 그것이 우리 방송 저널리즘이 어찌 보면 세계적 수준에 오를 수 있는 근간이 된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저도 해외 특파원도 하고 또 외국 언론에 대한 공부도 해서 학위도 받고 했지만 사실 지나놓고 한국 언론이 비판받을 거 무수히 많고 선행 사례로 수범 사례로 해외 언론 얘기도 많이 하지만 제가 보기에 지역의 지자체 그리고 우리 중앙 권력기관 이에 대한 감시 비판 보도는 우리나라 기자들이 결코 세계적으로 뒤지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보도들 많이 보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제가 담고 이제 이틀 뒤면 한국 방송기자대상도 있는데 거기서 제가 마지막으로 큰 상 시상하는 거 보고 올라갈 건데요. 저는 이 자리에서는 수상자 여러분들께는 작별의 말씀드리고 그동안 또 올해 또 이번에 수상하신 여러분들 작품도 아주 훌륭한 작품들이라서 저도 뿌듯하고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이제 심사평은 우리 방송학회장이신 강재원 교수님께서 설명드릴 거고요. 2년 동안 너무 여러분들 감사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송학회장 강재원입니다. 동국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앞서 또 말씀해 주셨던 2년 동안의 노고에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또 이 기회를 저희한테 주신 방송학회에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학계가 뭘 할 수 있을까? 제가 이제 여기 심사하면서 늘 그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혹시나 그 사각지대, 그러니까 현장 기자들이 품평을 할 때 혹시 사각지대가 생기면 저희 학계가 그 부분을 조금 눈여겨봐서 그걸 좀 부각시켜드리는 일이 저희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늘 심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계시면 늘 해왔던 관행들, 관례들이 있어서 혹시 빠뜨리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부분들도 저희 잘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순히 구색 맞추기로 학계가 공정한 심사의 하나의 표상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직접 적극적으로 심사를 하고 공정하게 심사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걱정하지 마시고 떠나셔도 된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자, 심사평 해드리겠습니다. 제208회 이달의 방송기자상에는 취재보도 부문이 7편,
기획보도 부문이 9편, 지역 취재보도 부문이 9편, 지역 기획보도 부분 2편 등 총 27편이 출품돼서 3편이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먼저 취재보도 부문에서는 JTBC의 신천지 입당 명부 최초 입수 및 뉴라이트 가입 추적 보도가 선정되었습니다. 신천지 내부자 인터뷰를 통한 핵심 증언의 당원 명부 등 결정적 물증까지 확보해서 정교 유착과 신천지의 조직적 정치 개입의 실체를 가감없이 보여줬다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왜 신천지 특검을 할 수밖에 없는지를 명확히 보여준 보도, 수사기관조차 참조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밀도 있는 취재였다는 데 있어서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강선우, 김경, 공천, 헌금 사건에 대해서 취재 경쟁이 붙으면서 각 언론사들이 앞다 더 좋은 보도를 내놓았으나 아쉽게도 수상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SBS의 강선우, 김경, 공천, 헌금 1억 원 관련 연속 보도는 현금 액수, 전달 시기, 방식을 강선우와 조율했고 1억 원의 전세금을 썼다는 정황을 구체적으로 추적해서 개연성을 잘 입증했다라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MBN의 김경 정치권 전방위 금품 로비 의혹 단독 및 연속 보도는 또 새로운 시각에서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었습니다. 다음은 기획보도 부분입니다. KBS 시사기획창의 30초가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블랙박스가 침묵하는 30초를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모자이크처럼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을 압도적이고 또 규모 있는 취재와 완성도를 보여준 점에서 호평을 받았습니다. 또 단순한 사실 나열을 넘어서 과학적 분석 기법과 영상 구성을 결합해 시청자의 몰입감을 높인 수작이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수상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JTBC의 윤석열 정부 제3자 변제 위법 의혹 연속 보도에 대해서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위조까지 성취하는 행태를 잘 고발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MBC 스트레이트의 열사냐 관련자, 가해자냐 유공자에 대해서도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적절하게 제기했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지역보도 부분, 물론 지역 기획보도 부분이 있지만 부분에서는 심사위원 간 치열한 논의 끝에 MBC 중국의 수도권 쓰레기 반입과 송전탑 건설 실태 고발이 선정되었습니다. 환경 불평등 문제를 지역의 입장에서 체계적으로 이슈화했고 향후 정책 방향의 고민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고요. 주제의식을 가다듬는 10층 보도를 기대한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또 춘천 MBC에 100만 원 줄게 한 번 할까? 이게 표현의 자유인가? 라는 언어적 성희롱의 형사처벌 공백 문제를 제기했다는 호평을 받았고요. 대구 MBC의 쌍욕 군수님의 이중인격 등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치단체장의 이중적 행태를 고발한 의미 있는 보도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역 기획보도 부분에서는 수상작이 없었습니다. 좀 아쉽긴 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평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JTBC는 요한지파에서 국민의힘 당원 가입에 개입한 전직 간부 이모 씨를 직접 만나서 인터뷰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특이하게 단순히 당원 가입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당비를 납부하는 뭐 책임 당원, 뭐 권리 당원, 뭐 그런 그 당원으로 가입을 시키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고, 교회마다 최소 교인 절반 이상은 책임 당원으로 가입시켜야 하는 할당량도 제시됐습니다. JTBC는 실제 해당 간부가 직접 작성한 당원에 가입한 명단 파일을 입수했습니다. 국민의힘이라고 하지 말고 빨간색 당, 빨간색으로 가입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비유적으로 오늘 지금부터 당원 가입시키는 이 프로젝트는 내부 은어로 필라테스 동호회 회원 가입을 하는 것처럼 최소로 잡았을 때 5만 명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2년 대선 그 전부터 당원 가입이 됐었던 거고. 22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됐고 23년엔 당권 경쟁이, 24년엔 총선이 있어
신천지는 23년을 중요한 기회로 판단한 거로 보입니다. JTBC는 빌립, 뉴라이트 가입자 명부란 파일을 입수했습니다. 빌립은 강원을 거점으로 둔 신천지 지파입니다. 여기엔 2005년 12월 11일 뉴라이트 전국연합에 가입했다는 신천지 신도 72명의 명단이 나옵니다. 파일 작성자를 확인해봤습니다. 만든 이는 권모 씨, 회사는 신천지 총회입니다. 권 씨는 오랫동안 이만희 총회장을 보좌한 비서입니다. 단체 가입을 지시했다는 정점에 이만희 총회장이 있다는 의심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JTBC 이자영 기자입니다. 먼저 이렇게 값진상 주신 방송기자연합회 그리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박성호 회장님 그간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희 존경하는 선배들 그리고 훌륭한 후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신천지의 국민의힘 집단 가입, 이른바 필라테스 프로젝트부터 위정단체인 근우회의 존재, 그리고 뉴라이트 가입까지 의혹들의 실체 또 물증들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는 저희를 믿고 용기 내주신 간부 출신부터 그냥 잠깐 발담 갔던 20대 대학생까지 많은 신도분들 계셨습니다. 그분들 덕분입니다. 그리고 늘 방향 잡아주시는 강인식 사회부장 또 이서준 캡 덕분에 이렇게 수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JTBC는 지난해 건진법사 통일교 게이트부터 시작해서 이번 신천지 보도까지 정교 유착 의혹의 최전선에 있어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집요하게 좋은 보도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안공항 활주로 북단 오른쪽 엔진에서 불꽃이 이는 제주항공 2216편. 이 장면이 담긴 휴대전화 제보 영상은 사고 당시 이 근처에서 촬영됐다. 우리는 휴대전화 영상을 3,000장의 사진으로 바꿔 3차원 공간에 배치하고 길게 펼쳤다. 9시 0분 35초부터 9시 1분 5초까지 2216편의 비정상 비행 30초. 엄청 위험한 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예 그냥 고도로도 보여지는 게 급격하게 고도를 잃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추락인 거죠. 추락. 아마 공기 저항이 큰 자세와 낮은 속도. 비행기가 공중에서 버텨야 할 조건들이 동시에 무너졌다는 증거다. 비행 조건이 무너지기 시작한 그 순간 고도는 253m. 기술을 내려 강하하기엔 위태로운 고도지만 조종사는 감행했다. 공기 저항을 낮춰 다시 비행할 수 있는 속도를 얻기 위해서였다. 지명까지 불과 100m 남았을 때 2216편은 다시 비행을 시작했다. 이번 영상으로 과연 조종사가 어땠을까? 진짜 포기할 수도 있는데 끝까지 회복 기동을 시도를 해서 살려냈다라는 거는 기적에 가까운 상황인 거죠. 안녕하십니까. KBS 오정현 기자입니다. 아까 수상자의 소감으로 영감을 얻으신다고 하니까 무지하게 부담이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지 모르겠는데 저희 시사기획청의 2216편 추적보고서 3부는 지난해 봄에 동명의 다큐멘터리 2부작의 속편입니다. 당시의 일부 제목이 4분 7초였거든요. 이번에는 그 4분 7초 안에서 30초에 더 집중해서 분석을 하고 또 조사를 했던 그런 다큐멘터리고요. 사실 또 하나의 기획 다큐멘터리를 준비하면서 사고조사 다큐멘터리를 다시 만들 수 있을까라는 좀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2부작을 할 때 저널리즘이 접근할 수 있는 과학적 사고조사의 한계, 임계점에 이른 보도가 아니었나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또 사람이 또 안 되는 건 없나 봅니다. 하다 보니까 어떻게 갈아놓다 보니까 또 30초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사고기의 운명이 급격히 흔들렸던 그 구간에 대해서 최초로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1년 넘게 했는데요. 하면서 확인하게 된 게 하나가 있는데 재난 보도라는 거는 성급히 원인을 단순화하기보다는 당시에 어떤 선택과 조건들이 겹쳐졌는지를 끝까지 추적해 나가는 게 훨씬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를 좀 알게 되었고요. 또 언론의 역할은 판단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 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사실을 끝까지 추적해 나가서 사회에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그런 계기도 했습니다. 이런 진심이 좀 유가족한테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는데 다행히도 방송 뒤에 이번 시사기획장의 시리즈 기획보도는 단순 방송이 아니라 유족의 존엄을 다시금 지켜준 기록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화답을 해주셨습니다. 아무튼 감사하고 더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주의 한 민간 소각 업체입니다. 올해부터 서울 강남구의 생활 폐기물 10%를 이곳에서 태우기로 했습니다. 환경부가 이달부터 서울 등 수도권 3개 시도에서 발생한 생활 폐기물의 직매립을 금지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폐기물은 발생한 곳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이른바 발생지 처리 원칙이 있지만 민간 소각장은 영업 구역 제한이 없어 돈만 된다면 전국 어디 쓰레기든 가져와 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쓰레기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들어오는지 구체적인 계획조차 공유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남의 쓰레기를 태우며 연기를 마시는 건 지역 주민인데 아무런 보상도 없다는 점입니다. 공공소각장과 달리 민간시설에는 타 지역 쓰레기를 들여올 때 걷는 반입협력금을 부과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직매립 금지 조치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해도 서울 강남에서 120km나 떨어진 청주시까지 왜 쓰레기를 보낼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청주로 가져와서 태우는 게 더 싸기 때문입니다. 거리가 멀면 운반비가 들어 비용이 비싸야 하지만 청주 지역업체들이 운반비를 감수하고서라도 낮은 가격, 이른바 덤핑 가격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속사정은 지역 폐기물 업계의 불황에 있습니다. 지금 물건이 없어, 바닥에. 그러니까 일거리가 없는 거야. 회사들이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회사는 어쨌든 가동은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같은 구조 때문에 발생지 처리 원칙이 깨지고 남의 쓰레기를 우리 지역에서 태우는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청주 지역 소각장뿐만 아니라 음성 지역 재활용 업체까지 쓰레기 유입 경로가 다양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전유정입니다. 사실 이번에 저희가 보도한 쓰레기 문제는 저희 충북만이 아니라 충청과 강원 일부 지역에 걸쳐 있는 문제고, 그리고 송전탑과 엮었는데 송전탑은 비수도권 전체가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저희가 이 연속 보도를 관통하는 주제는 수도권 중심 체제에서 비수도권 주민들이 겪는 불평등일 겁니다. 한 달 넘게 이 보도를 지금도 이어가고 있는데 지역 분들을 지켜보다 보니까 굉장히 주민들이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원래 충청도 분들이 웬만하면 겉으로 크게 화를 안 내시는 편인데 화를 이게 그 속에서 뭔가 끓어오르는, 뭉근하게 끓어오르는 무언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뭉근함 속에 있던 그 묵직한 목소리를 잘 읽어주셨던 심사위원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취재하면서 옆에 있는 우리 전유정 기자가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열심히 뛰어줬는데 이 보도 끝나고 정규직 기자가 이렇게 되는 겹경사까지 저희가 좀 맡게 돼서 이번 보도가 저희 팀에게는 여러모로 좀 의미 있는 수상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뭐 종종 이렇게 좀 뵙고 할 수 있도록 지역에서 많이 보고 듣고 좋은 질문 던지면서 괜찮은 취재 보도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이제 1년 9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MBC 충북에서 근무를 하면서 기자 생활을 시작한 이후로 처음으로 받은 상이 이달의 방송기자상이라 더욱 감개무량하고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처음 사실 이 아이템 자체는 뭔가 새로운 기획 아이템이라기보다는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고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가 된 이후로 누구도 예상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자체에 저희가 연락을 할 때도 충북 도내 지자체에서도 아직 미처 확인하지 못한 계약 물량들이 있다는 걸 저희가 확인을 했고 지자체에서도 파악이 되지 않던 물량들이 계속해서 눈덩이처럼 좀 커지고 있는 실태를 저희가 파악을 하고 이게 좀 단순한 그냥 수도권 쓰레기가 지역으로 옮겨오는 그냥 현상이 아니고 일이 앞으로 좀 더 커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 달여간 동안 취재를 좀 집중했는데요. 지역사회 사정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력도 부족하고 좀 타이트한 상황인데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이 취재에 좀 집중할 수 있도록 시간 할애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신 선배님들이랑 김대웅 선배, 신춘문 기자님께 감사드리고 추운 겨울에 밖에서 좋은 그림 확보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신 신석호 선배님, 청규화 선배님, 김현준 선배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